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엘프스 보리의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 팀의 순위표를 보면 토트넘은 6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엘프스 보리는 현재 22위에 랭크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유로파 리그 성적만 봐도 토트넘이 유리한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점이 토트넘은 현재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밑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8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오스틴 키퍼, 보로, 반더벤, 벤 데이비스, 그레이, 오백, 베르발, 벤탄쿠르, 사르, 스리 미들, 무어, 히샬리송, 손흥민의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더벤을 깜짝 복귀시킨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반더벤이 이번 경기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에 비장한 표정으로 포착되기도 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왔으면 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마이키 무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미친 드리블을 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마이키 무어가 여기서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히샬리송을 지나서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렸는데 일단 수비가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위협적인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미친 개인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공을 터치한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 공 터치하는 한 번의 볼 터치로 상대 수비를 벗겨버렸고, 이렇게 벗겨버리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분, 포로가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었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히샬리송에게 공이 전달이 되었는데, 히샬리송은 헤더를 때렸지만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7분, 손흥민 선수가 미친 개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스텝 오버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을 본 엘프스 보르의 수비는 일단 이걸 막으려고 프리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의 스텝 오버로 상대에게 프리킥을 얻어내는 미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파울을 얻어서 박스 바로 밖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손흥민의 테크닉과 경험을 활용하고 있었다 라면서 손흥민의 경험과 테크닉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라면서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그리고 다음 장면,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들어갔고 이 코너킥을 벤 데이비스가 헤더로 맞췄지만 골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가 되자 스카이 스포츠는 또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였습니다. 손흥민의 사악한 코너킥이 벤 데이비스에게 전달이 되었고, 벤 데이비스는 골키퍼 페테르손보다 먼저 공을 잡았지만 골대 바로 옆으로 향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사악한 위키드라고 써있거든요. 사악한 코너킥이 날아갔고 그 코너킥을 벤 데이비스가 못 넣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얄미울 정도로 날카로운 코너킥에 골에 근접했다 라고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계속 스카이 스포츠에게 극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프스 보리는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중앙을 틀어 막은 엘프스 보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중앙 쪽으로 공략을 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창의성이 없는 플레이는 너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는 계속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23분 이렇게 수비 한 명을 벗겼습니다. 내구성을 이용해서 수비 한 명을 벗겼고, 그 다음에는 또 환상적인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터치로 공을 벗겨버리면서 두 명을 순식간에 벗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또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가서 스텝 오버를 통해서 이 수비를 벗겨버리고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요. 이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포로의 헤더가 나왔는데 포로의 헤더는 약해버리면서 상대편 골키퍼에게 쉽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가 되자 또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엘프스보리 선수 3명을 벗기고 엔드 라인에 도달했고 공이 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올린 크로스를 포로에게 주었는데
포로의 헤더가 막혔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에 미친 개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면 BBC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왼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바이라인으로 이동해서 공을 간신히 유지한 후에 페드로 포로에게 패스를 주었는데 포로의 헤딩은 골키퍼에게 향했다 라면서 손흥민이 엘프스 볼이 왼쪽 측면을 개인기로 박살냈다 라고 극찬하는 BBC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프스 보리는 계속 중앙을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계속 엘프스 보리의 수비를 박살내고 있었지만 중앙을 틀어막고 있어서 그럴까요? 토트넘 선수들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분 오늘 부상에서 복귀한 반더벤과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정확히 본 반더벤은 이렇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또 이렇게 엔드라인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히샬리송이 잘 받아 먹지 못하면서 일단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32분 이번에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베리바리 멋진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또 엔드라인에서 이렇게 수비 한 명을 벗기고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또 골이 나오지 않은 골을 넣지 못한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중앙에서 못 받아먹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수비 한 명을 이렇게 벗겨버리고 크로스를 넣었는데 확실히 손흥민은 오늘 축신 모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또 왼쪽 측면을 붕괴시켜버리자 BBC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면서 손흥민을 극찬하였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좁은 각도에서 괜찮은 공을 골라냈고 분비는 페널티 박스 안에 파페사레에게 공을 패스해 주었는데 상대 센터백이 공을 막았다 라면서 손흥민이 또 왼쪽 측면을 붕괴시켰다 라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BBC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BBC의 해설위원으로 나온 글렌 호들은 손흥민 선수를 엄청나게 극찬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또 다른 아름다운 플레이가 나왔다. 여기 보시면은 뷰티풀 플레이라고 나오죠. 아름다운 플레이 혹은 굉장한 플레이, 훌륭한 플레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데 손흥민은 공을 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다 뚫어버렸다. 멋진 미로 같은 달리기로 수비를 뚫었고 좋은 공을 골라냈지만 파페사르의 슛이 골 라인에서 막혔다라면서 손흥민의 아름다운 플레이, 굉장한 플레이, 훌륭한 플레이가 나왔다라면서 손흥민이 엘프스 보리의 왼쪽 측면을 박살내고 있다라고 극찬하는 BBC였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중앙에서 받아 먹지 못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은 엔제 감독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손흥민은 38분에도 이렇게 상대 수비를 벗기고 크로스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는 축신 모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이 끝이 났고 전반은 토트넘이 점유율 84% 먹고 슈팅 12개, 유효슈팅 4개 날렸는데 골을 못 넣었습니다. 너무 한심한 토트넘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을 계속 붕괴시키면서 키패스를 3개 넣어주면서 오늘 토트넘에서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 8.4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 와, 아니 히샬리송 이걸 왜 못 받아먹냐고. 그리고 사르도 못 받아먹었고요. 포로도 못 받아먹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못 받아먹는 토트넘 선수들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전반 활약을 보면 손흥민은 오늘 10개의 드리블을 전반에만 성공시키면서 축신 모드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볼 경합에서 11번이나 승리하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는 엘프스 보리의 왼쪽 측면을 탈탈 털어버리고 있었다. 근데 중앙에서 못 받아 먹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전술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반더벤, 벤탄쿠르, 손흥민을 빼고 비수마 셉세비 드라구신을 투입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손흥민, 반더벤 등을 아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2분 토트넘은 박스 안에서 슈팅을 허용하면서 선제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57분 포로의 크로스를 베리바리 다이빙 헤더를 시도해봤지만 키퍼 정면으로 날아가는 등 전력이 한참 떨어지는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71분 셉세비의 얼리 크로스가 스칼렛을 향해 들어갔고 스칼렛이 그 크로스를 맛있게 헤더로 받아먹으면서 1대0으로 승기를 잡은 토트넘이었고 사실상 이 시점 경기는 끝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전반만 뛰기로 약속되어서 그럴까요? 전반에 엘프스보리 수비를 붕괴시키면서 전반만 뛰고도 최고 평점을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팀 동료들이 못 받아먹으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의 폼을 보면 주말 꿀벌과 경기에서 기대가 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